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조차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이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4회, 중국 축구협회도 2회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협회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선임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체부는 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피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피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피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피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7월 피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지도자 경력 요건을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어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의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 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대표팀 경기 티켓 판매 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문체부는 밝히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